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뭔가 일상을 살아도 일상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이번 주는 나올래나? 이번 주는 나올래나? 그런 지가 벌써 지금 3주가 넘어갔는데 참 그렇게요. 기다리기가 좀 쑤시다 못해 지금은 이제 가슴에 답답함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 좀 분노가 네, 분노가 차오르고 있네요. 네.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면 그러게요. 뭔가 확실히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의문인데 되게 이 심각한 지금 이 마당에 주 5일은 꼬박꼬박 쳐쉰다는 게 나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진짜. 그러니까는 수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데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서로 육탄전을 하다가 잠깐만 지금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고 야 쟤 쉬었다가 내일 출근 시간 되면 다시 하자 혹은 이제 주말이 꼈으니까 야 잠깐 타임. 야 오늘 내일 어? 토요일 일요일이야 쉬고 내일부터 하자. 그렇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참 지금 사람들을 계속 매주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나오겠지. 이번 주 그거 기다리게 하면서 하지만 저희는 토일은 꼬박꼬박 쉽니다. 5시에 칼퇴근합니다. 난 이게 더 코미디가 아닌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자기들 무슨 정치적 고려 뭐 나를 꼽아준 사람에 대한 어쩌고 뭐 잔대가리 자기 앞으로 그건 다 굴리면서 하지만 토일은 쉬어야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러게요. 음, 우리의 일상의 행복이란 것도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이제 음. 우리가 개인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뭘 해도 조마조마하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든지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왜냐면 여기서 진짜 삐끗 잘못하면 그 저희가 리뷰했었던 11워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평화로운 지금 요 정도의 일상이라도 지켜주는 수준에서 뭔가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혹은 진짜로 완전 바닥으로 꼬꾸라지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급함을 저 윗분들은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불안감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다음 주에는 한 주 한 주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언제쯤 해소가 되는 건가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뭐 저나 뭐 마지 형도 그 별 3개 그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하지만 그들의 뭔가 정보력을 생각했을 때 에이 설마 제드래곤이 음, 차기 대선 후보를 만났는데 그치. 설마 생각 없이 만났겠어.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별 3개의 정보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믿는다면은 음, 별일 없겠지. 그냥 그렇게 그치. 좋게 생각하는 걸로. 쓰리스타가 있는 한은 네, 그렇지.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좀 정정드릴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작 전에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그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로드 오브 카오스 리뷰에서 그 제가 추천드렸었던 강국반 그 오딘 그 아주 커다란 네, 슬픔의 오딘. 눈 그다음에 이제 그 새드 레전드의 더 리벤지 오브 고스트 앨범을 추천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제가 보니까 1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새드 레전드 1집은 그 새드 레전드라는 예, 앨범이고 똑같 동명이고. 예. 네, 2집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앨범이고 제가 그 자켓이 그 둘 다 그 하얀 소복 입은 귀신 같은 분이 예. 거기 나와 있어가지고 그 두 개 다 그렇거든요. 하나 나무 앞에 서 네. 있고 하나 성 앞에 서 예. 있는데 그거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정드리고 싶고 로드 오브 카오스 내용 중에서
그 데드가 그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메이엠이 그 앨범 커버로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이엠이 쓴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는 그 유로니모스가 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데드가 네. 죽은 사진을 그거를 갖고 있다가 물론 그 친구가 죽은 거를 밴드 홍보로 쓰기는 썼지만은 그 사진을 쓴 거는 유로니모스가 쓴 게 아니고 유로니모스 사후에 그 유로니모스 갖고 있던 사진을 그 전에 그 지인인가 친구가 누가 그걸 가져갔었는데 네. 부모님은 유로니모스가 죽은 이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뭐 사진이라던가 그 자료들을 모조리 다 네. 폐기를 시켰으나 그 사진이 어느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거지. 외부로 유출돼서 그게 그 불법 트랙을 만들던 업체한테 가가지고 아. 그 회사에서 그 밴드의 그 라이브를 몰래 녹취해가지고 그거로 불법 음반을 만든 다음에 그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몰래 팔았는데 그게 그 블랙메탈 음반사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지 않을까라는 그 추정이 나올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것을 팔아먹은 거는 유로니모스 본인이 아니고 어쨌든 다른 업자였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진을 찍어 놓는 바람에 이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로드 오브 카오스 리뷰를 하고 보니까는 제가 그 좋아하는 동생 중에 당민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당민 리뷰에서 그 로드 오브 카오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정정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제 그 플로우라는 이제 검은 고양이가 나오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친구들이 네. 모두 모여서 이제 리트리버도 있고 카피바라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뱀잡이수리도 있고 이렇게 모두 모여서 이제 뭔가 약간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뭔가 좀 그런 이제 한번 리셋된 지구 그 지구에서 이제 뭔가 동물들만 남아서 이렇게 모험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대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대사들이 그 뭐지 인격화돼 있는 뭐 그런 식의 동물들이 네, 아니고 동물이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동물로만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일절 안 나오고 이 전에 작년에 제가 봤었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로봇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보긴 했으나 그것은 이제 일상의 우리 그 일반적 인간들의 생활에서 이제 좀 빗대 가지고 그 뭐 로봇과 인간의 뭐 이런 교류라든지 혹은 그걸 약간 로봇을 약간 비유적으로 약간 연인의 사랑을 뭐 얘기했었다고 치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진짜로 동물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뭐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좋은 점은 언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세계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만국 공통으로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사가 안 나와도 우리는 다 그 각 캐릭터들의 그 감정과 그쵸. 행동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와도 네.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다 감동을 모두가 공통으로 네. 느낀다는 거 그래서 야 참 오랜만에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달리 오스카에서 상 받은 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과 인간들도 사실 언어가 있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텔레파시 비슷한 느낌으로 다 이렇게 그 옛날에 이제 그 교류 뭐 대화라던가 이걸 했었었는데 이제 대화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그 감정 표현이 더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어졌다 그런 그 견해도 있더라고요. 뭔가 종들은 다 다르지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한 배에 탔다는 점에서 그것도 이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홍수 그다음에 그 배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노아가 떠오르는 약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구 입장에서는 해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설정상으로는 인간이라는 네. 종은 아마 멸종했다.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네.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막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막 뭔가 인류가 사라진 이후에 뭐 100년 이후에 맞아요. 뭐 지구를 시뮬레이션 네, 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폐허가 된 뭐 빌딩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뭔가 녹지로 뒤덮이고 다시 다 자연이 되살아나고 동물들 잘 살고 그래서
인간은 사라지지만 어쨌든 지구 입장에서는 잘 됐군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 빼고는 지구한테 해악을 입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과 더불어 가지고 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 자연의 그 생태계 섭리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세계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인간만 뭔가 자연과 정반대되는 네. 식의 뭐 건물들을 짓고 자연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남발하는 뭐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인간들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구가 뭔가 인격이 있다면 네. 아이, 인간 놈들 잘 사라졌구만 약간 그 생각을 할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서도 스미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 네. 오직 인간만이 생산을 하지 않고 파괴만 한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인간 놈들이 없어져야 된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 플로도 보면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큰 줄기로는 이 대홍수가 나서 이제 뭔가 그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인데 그 홍수가 이미 몇 번이고 약간 반복된 느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장면에서 보면은 그 햇빛 잘 드는 그 고양이가 그 전에 살던 주인과 집, 살던 예. 집이 나오는데 집 근처에 이제 바위도 있고 그 집지대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물이 찰 때 보면은 상당히 늦게 그 침수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산꼭대기 위에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에 있는 바위들이라던가 보면 이끼가 끼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네. 물이 찼다 뺐다 빠졌다. 그 사이에 그 높은 고지대 조차도 침수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끼가 가득 차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인간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 고양이가 처음에 있던 그 집도 분명 인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양이를 스케치했었고, 네.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조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했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검은 고양이의 주인이 굉장히 그 고양이를 사랑했던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모티브로 조각도 했고 그림도 그렸고 뭔가 네. 그것도 그 주인이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인간들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고양이 석상이 있고 특히 엄청나게 큰 거대한 또 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관람을 2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2회차 관람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류가 멸망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회차를 보고 나니까는 이게 멸망이 아니고 약간 그 우주인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왜냐면 굉장히 큰 사람의 석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인간이 살고 있었던 그런 건축물 말고 굉장히 높은 약간 정체를 알 수 없는 탑 같은 탑같이 생긴 그런 그 조형물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게 혹시 포탈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인류가 이동됐나라고 약간의 좀 유추가 되는 그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 고양이랑 새가 이제 그 둘이 약간 뭐 웜홀 비슷한데 이제 네. 그 빨려 들어가 가지고 새는 승천을 하고 고양이는 이제 지구에 내려오고, 남는 뭐 그런 식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외계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한 거고, 인류가 없어진 건 맞아요. 실제로 멸종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설 있잖아. 뭐 또 지구는 이제 외계인들의 실험장이다. 뭐 플랜트다. 약간 그래서 사실 그 홍수도 따지면은 외계인들이 지금 이 지구 환경을 상대로 막 계속 뭔가 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수현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빠르고 빠지는 거 너무 빨라.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차오르고, 네. 그다음에 무슨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물이 진짜 무슨 수채구멍 그 욕조에 이거 뭐 빼가지고 후루룩 빠지듯이 너무 쉽게 빠지고 너무 쉽게 차오르는 게 약간 이상한데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욕조나 수영장 물 빠지듯이 그치. 너무 그 홍수가 그렇게 어디 무슨 뭐 진짜 밑에 그 구멍 있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뽁. 네, 그런 느낌으로 너무 빨리 물이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홍수가 이렇게 빨리 네.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여기서 나오는 물이 차오르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정상적인 자연환경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정말 어떤 그냥 격렬한 단지 지구 안에서의 어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정말 외계인들의 힘이 작용해서 네. 지구를 리셋시키고 네. 계속 뭐 테라포밍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친절하게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질 네.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석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이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냥 그 장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 보는 사람의 몫이라. 그래서 그런 떡밥과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어린 날의 동심도 약간 떠오르면서 또 그렇게 보다가도 보고 난 뒤에 이거저거 생각해 보면은 흥미로운 네, 그런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자기 집 주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시 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약간 전 주인이 살던 뭐 침대 같은 네. 그런 데서 이제 자고 이랬는데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처음에 이제 개들을 만나죠 이제 개 무리들 네, 한 5마리 했던 것 네 같은데. 네다섯 마리가 있는데 각자 뭐 종들이 다 틀리고 이제 뭐 네,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개들이 좀 이제 그 리트리버를 제외하고는 조금 다 좀 비호감 이제 캐릭터들 맡고 있어가지고 근데 따지면 또 개들이 이렇게 생존하기가 사람 없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개는 고양이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낮을 것이고 아마 생존율이 가장 높은 거는 새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날라다닐 수 있고 돼지가 물에 잠겨도 어디선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만한 곳을 찾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새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다 잠겨 버리면 새도 못 살겠지만은 고래. 사실은 고래가 네. 제일 뭐 여기서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가끔씩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의 개들이란 종은 너무 인간에게 의지하는 그 비율이 너무 커져서 근데 분명 걔도 처음에는 인간이랑 안 살았을 건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데 지금의 개들은 인간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야생 개라고 생각하면 이제 개가 늑대랑 친척이니까 네. 옛날에 이제 늑대처럼 살았을 것인데 그것도 이제 늑대랑 비슷하게 생긴 개 종류나 그렇지 네. 사실 조그만 치와와라던가 뭐 네. 소형견들 말티즈나 이런 개들이 아마 야생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지 그러니까 않을까. 인간의 케어가 없으면 개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지금은 이제 인간이 사료도 주고 네. 예방 접종도 해주고 이제 다 하는데 그리고 뭐 씻겨주고 하니까 이제 걔네가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뭐 늑대나 여우처럼 사냥을 해서 살았을 것 네. 같기는 한데 지금의 개를 떠올리면은 개가 확실히 야생에서 산다 그러면은 다른 여러 종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생존율이 낮겠구나. 살아남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가 5마리 뭐 시바이누도 있고 약간 뭐 도베르만처럼 생긴 것도 있고 네. 뭐 하운드 계열의 개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들이 전혀 다른 개 5종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고양이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리만 나오거든요. 네. 고양이 한 마리인데 개가 5마리가 생존할 수가 있나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개들이 이제 또 머릿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고양이를 쫓아오다가 어쩌고 했는데 하지만 리트리버는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착한 캐릭터를 맡고 있어서 그냥 계속 한없이 친하게 지내자 약간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 처음에 그래서 그 뱀잡이 수리가 다리만 나왔을 때는 나는 뭐 혹시 외갈이나 아, 이제 황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뱀잡이 소리가 좀 이제 실제로도 좀 약간 이쁘게 생겼죠. 맞아요. 네, 되게 속눈썹도 되게 길어가지고 정말 무슨 약간 만화로 그린 것 같이 맞아요, 실제로도 맞아요.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다리 길다랗고 얇은 그 다리를 보면 뭐 학이나 외가리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는 약간 부리가 뾰족하고 이렇게 네. 날씬하게 생긴 그런 약간 외갈이나 저도 약간 그런 모양새를 떠올렸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네.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이쁘게 생겼다. 그리고 눈가리가 약간 좀 되게 기분 나쁜 되게 외가리 그 특유의 그 표정 뭔가 너무 그 섬뜩한 표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새끼들은 일단 지 주둥이에 일단 뭐 다 쳐놓고 보는 약간 그 토끼도 잡아먹고 막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펠리컨도 그렇고 약간 그 종들이 일단 약간 아가리에 뭘 쳐놓고 보는 약간 좀 그런 새들이랑 좀 뭐 물론 이제 그게 개들의 본능이긴 하겠지만은 난 근데 좀 기분이 나빠 나 걔들이 약간 외가리가 좀 싸나운 느낌이랄까.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새들 중에서 좀 귀엽고 약간 이런 네. 좀 친근한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네. 메가리는 뭔가 좀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 아,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네. 표정이 기분이 나빠. 네. 등장하는 동물들 중에 수리만 약간 걔네들의 그 집단 이제 그 무리가 나오는데 아 저기도 잠깐 나오잖아. 그 원숭이도. 아 그렇구나 원숭이도 원숭이 나왔었지. 원숭이들은 후반부에 그 무리가 나왔었고 이제 중간에도 한 번 나왔다. 네. 배 타고 같이 또 지나가면서 너들 거기 가냐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근데 사실 그 뱀잡이 수리가 나는 가장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 수리도 그렇고 그 다른 무리들도 보면은 여기 나온 동물 중에 가장 까칠하며 네. 가장 고고하고 그런 느낌이죠. 도도한 느낌이죠. 심지어 왜냐면 이제 여기 주인공 수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무리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편들었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네가 동족을 그치. 배신하고 감히 다른 종을 편들어 이래가지고 이거는 전 연령 이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묘사가 안 나왔지만 처음에 주인공 수리가 추방당할 때 설마 잔인한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갑자기 막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야 되게 날개를 꺾어버릴 것 같은 막 그런 잔인한 장면이 이긴 하죠. 네. 이 영화 통틀어가지고 가장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네. 무서운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수위가 이제 엄청난 높은 수위는 안 나오고 나는 근데 추방당하는 장면이 약간 그 무리가 이제 지도자 같은 네. 리더 같은 수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짱이 있고 네.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 약간 왠지 그 내가 봤을 때 주인공은 암컷일 것만 같은 약간 좀 이렇게 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딱 그 고양이를 편들다가 이제 개기니까는 바로 얘를 제압하고서 다른 이제 그 지도자의 그 부하들 같은 늘을 시켜서 수리들 딱 그 날개를 딱딱 양쪽에 잡더니 당장이라도 부러뜨릴 것 같은 약간 날개를 부러뜨렸죠 밟아서.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우리가 보기에 막 시각적으로 막 완전 망가진 건 아닌데 날개가 이렇게 뭐 어. 다리 꺾이듯이 이렇게 막 꺾인 것처럼 안에 살짝 그렇긴 한데 네, 이제 날개 망가뜨렸지 날개를. 날개가 꺾인 건가 싶었는데 날지 못하는 장면이 네.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날개가 상처를 입었구나. 네. 대사가 한 마디도 안 나와도 우리는 다 상상이 됩니다. 네. 이 건방진 그렇지. 네가 감히 무리를 배신해 너를 추방에 처한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너 나를 수 없게 네 날개를 꺾어버리리라. 약간 그렇죠. 딱 그런 그 뭔가 처형을 한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으로 무슨 뭐 야쿠자 무슨 손가락 잘리듯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야. 순간 혹시 해가지고 다 모여서 막 쫄 것 같은 막 그런 그막 혈흔이 낭자할 것 같은 막 그런 특히나 그 수리가 이제 흰색 깃털이잖아요. 그렇죠. 흰색 깃털이 막 뭔가 붉게 물들 것만 같은. 붉은색 피가 막 물드는 건가 막 조마조마 갑자기 이런 쇼킹한 장면이 나오나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전연령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성인 대상으로 일본에서 나왔으면 그런 장면이 나왔을 그렇지. 것 같다. 뭔가 그 수리의 그 하얀 깃털이 네. 온통 붉게 피로 빛들고 물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데일에 날개를 와작 이제 날개가 부러지는 정도가 네. 날개를 찢어버릴 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날개 그 뼈만 어떻게 좀 부러뜨리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살짝 골절된 느낌인데 네. 다행이었다. 저는 그거 보고 좀 약간 안도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이게 약간 페이탈리티 같은 뭐 그런 연출이 나왔다면 뭐 날개를 바로 그냥 찢어버렸을 것이다. 어쨌든 다행히 그런 참사는 이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대신에 얘가 잘 못 날게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라이더처럼 어떻게 이렇게 활강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펄럭펄럭 이렇게 정말 저 광활한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게 되었죠. 이게 약간 그래서 난 처음에 단순히 포스터만 보고서 이게 귀여운 고양이가 나오니까 뭐 귀여운 고양이의 약간 뭐 친구들과의 생존기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이거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 영화였구나. 그래서 동물들이 나온다는 거 빼고는 대체 스토리를 유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근데 이 동물들은 뭔 얘기를 할까? 그치. 약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한 명씩 동료들을 늘려가며 그 방주에 태워가면서 어드벤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기. 네. 그리고 처음에는 카피바라를 만나서 역시 이 애니메이션 본 다음에는 역시 카피바라가 짱이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격이 좋기 때문에. 가장 온순하고 네. 외부 환경에도 크게 그다지 영향을 안 받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든 모르겠다 난 잠이나 잘 난다. 그 누구를 만나도 다 잘해주고 다 잘 어울리고 수더분하게. 그렇습니다. 그 원숭이가 타고 개가 탈 때도
뭔가 고양이는 경계를 하면서 뭐가 소리가 나 혹은 뭐 딴 애가 타려 그래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리고 좀 약간 달갑지 않은 느낌이야.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카피바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리고 따지면 애초에 배를 타고 가장 먼저 온 게 카피바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카피바라가 타고 떠내려온 배에 고양이가 이제 타고 석상 그 고양이 그 귀 끝에 서 있다가 물이 차올라가지고 차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석을 하게 된. 네. 음흠. 그 처음에 당연히 고양이도 카피바라 경계 카피바라는 뭐 너 고양이구나 그냥 잘 타고 잘 가자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앞에서 드르렁 자고 그냥 아무런 경계 없이 경계 1도 없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배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아래 약간 이렇게 옴팍하게 파인 그 공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동물들에게 가장 상석이 되었다 이제 비를 피할 수 있고 자연 좀 잠들기 가장 좋은 곳. 비와 햇볕을 피할 수 네.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고양이랑 카피바라랑 그 안에 네, 들어가서 서로, 잤죠. 이제 네. 동료들이 늘어날수록 그 자리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다 이제.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더분하고 성격 좋은 카피바라를 만난 덕에 이제 그렇게 잘 배 타고 잘 가고 또 중간에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거대한 그 고래. 전 처음에 그것도 저는 고래라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약간 더 마치 그 공룡 시대에 살아남은 그렇죠. 그 심해어 같은 약간 미지의 생명체 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매그라는 소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도 약간 우리가 인류가 지금 아직도 뭔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게 심해잖아. 맞아요. 심해 뭐 7, 80%는 아직도 인간들이 알 수 네. 없다. 모르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진짜 뭐 공룡처럼 생긴 애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진짜 큰 고래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고래 우리가 아는 그런 고래 네, 모습이 그런 고래가 아니고 아니잖아. 네. 뭔가 약간 상상 속에 있을 법한 그런 고래 네.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고래들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뭔가 모를 약간 좀 웅장함이라던가 좀 그런 거에 좀 압도되는 그런 네. 게 있는데 여기서 그 고래가 그 고양이를 여러 차례 이제 구해주게 되죠. 네, 그게 진짜 의도로 갖고 구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구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도 고양이가 익사할 뻔했었는데 네. 올라오면서 이제 그 등에 태워가지고 네. 살려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뭐 본이든 타이든 자꾸만 물에 빠지게 돼서 이제 고양이는 수속성 고양이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 의지로 스스로 그냥 수영도 하고 이제 뛰어들어서 물고기도 잡고 이제 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그 수속성 고양이가 된다. 물에 들어가도 딱히 새삼스럽지 않은.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래라고 불리는 이제 그 뭔가 미지의 대형 이제 그 물고기도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그 7, 80%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20%도 지금 가끔 발견되는 심해어라는 네. 것들의 생김새가 정말 기상천외한 그렇죠. 그 외모를 갖고 있는데 네. 진짜 약간 물론 이제 그 육상에 있던 막 티라노사우루스나 이런 거는 다 멸망했지만 아직도 그 심해는 뭔가 그때 그 고대에 붙어 있던 어떤 남아 있을 수 네. 있다. 남아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 공룡의 갈래에 속하는 뭐 어룡이나 네. 뭐 고대 증가 그런 애들이 지금도 혹시 지구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해에는 있지 않을까. 네. 단지 우리가 지금 아직 거기 못 들어가서 그냥 모를 뿐. 보지 못했을 뿐.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그때 옛날 뭐 내수호, 네. 내시오디 나오고 뭐 한 거지 물론 다시 조작으로 밝혀졌지만은 아직 인류가 뭐 우주도 못 나갔지만은 심해도 따지면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미지의 영역.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 리셋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뭐 그런 종들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 동료가 그래서 원숭이인가? 그 네. 금부치와 약간 거울 뭐 그런 거를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이제 모으는. 그래도 원숭이가 확실히 이제 약간 인간에 좀 가깝고 지능이 있다 보니까 손을 잘 쓰죠. 네. 걔만 약간 어떤 그 물건 욕심을 낸단 말이야. 네. 자기만의 컬렉션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무슨 네. 그 인간이 쓰던 병이라던가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네.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 괴상한 캐릭터. 네. 근데 어쨌든 뭔가 그런 좀 물건 욕심을 내고 욕망을 드러낸다는 거에서 가장 좀 인간에 가까운 느낌. 네, 맞아요. 왜냐면 다른 동물들은 뭐 소유에 대한 어떤 그게 없잖아. 없죠. 없는데 얘만 소유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들의 목표는 생존이 제 1순위인데 네. 사실 거기는 뭐 반짝이는 것도 모아봤자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그거를 애지중지 그거를 모으고 심지어는 중간에 그 동그랗게 생긴 네, 거 공 같은 거. 그거 그 리트리버가 그 네. 새랑 장난치다가 공놀이하다가. 공놀이하다가 새가 열받으니까 발로 차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발로 찼다고 원숭이가 새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왜 내 거 버리냐고 막 싸우잖아. 네. 그 장면 너무 웃겨가지고. 원숭이는 계속 그 자기 컬렉션에 대한 이제 그 애착을 드러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중내산에 하는 마당인데 네. 자꾸 나 저거 가져가야 돼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계속 그 집착을 드러내서 그 이 영화 보면서 그 영화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잔잔하게 이제 동물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제 중간에 한번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아까 그 새들하고 이 동물 친구들 무리가 그런 대립하는 장면이 네. 잠깐 나오잖아요. 저쪽에 이제 새떼 무리들이 이렇게 오니까는 원숭이가 이렇게 있다가 그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가 몰려오니까 무서우니까 뒷걸음질 치는데 뒷걸음질. 뒷걸음질 치면서 공을 같이 이렇게 뒤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는데 그 장면이 나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 장면에서 굉장히 혼자서 이제 빵 터졌었는데 원숭이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행동이긴 한데 그 장면마다 뭔가 약간 좀 어이가 없어서 좀 재밌으면서 우습지만은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좀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건가 싶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심지어 사실 그 원숭이도 카피바라가 구해주는 것 플러스 물건도 챙겨줬단 말이야 카피바라가. 네. 그래서 정말 카피바라 너무 착하다. 그렇다. 뭔가 카피바라 아니었으면 원숭이가 거기 남았을 것 같아 제가 네, 봤을 때. 그리고 거기 오치 그거 가지겠다고. 남았었으면은 거기도 이제 물이 차올라가지고 네, 금방 죽었어, 걔는. 침수가 됐기 때문에 카피바라 아니었으면 원숭이도 죽었을 것이다. 네, 그 배에 어쨌든 타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냥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물건을 카피바라가 끌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질질. 네, 카피바라 덕분에 살았다. 그러니까 음. 다 솔직히 다 카피바라를 너무 많이 봤어 다른 그 동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게 뭔가 추방당한 새도 어쨌든 또 그렇게 같이 또 그 무리에 합류해가지고 또 네. 그 배에 타서 그래서 이제 새가 이제 그 전문 키맨이 된단 말이야 이제 운전을. 그런데 가끔씩은 또 동물들이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다 그 키를 움직여서 카피바라랑 고양이랑 강아지 빼고는 그 개 빼고 리트리버 빼고는 그 한 번씩 키를 네, 이렇게 운전을 다 했어. 네. 뭐 정박도 하고 이렇게 묻히다 육지다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치. 돼가지고 저기 보이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동물들이 어쨌든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네. 그러는지 어쨌든 키를 이렇게 좋다 해서 배의 방향을 바꿨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운전 전문이 되죠. 그래서 네. 뱀잡이 수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한쪽 네. 다리를 딱 서 있고 다리로 이 키를 네. 잡고 있는 모습이 뭔가 약간 좀 늠름해 보인달까. 그래서 그게 수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파티원이 되긴 했는데 근데 계속 보면 시종일관 약간 조금 걔들과 별로 좀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고하고 도도한 느낌을 받는 게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5마리의 5동물 개체의 동물이 나오는데 네. 나머지 4동물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인데 네. 이 수리만 혼자 수리만 약간 좀 보호자 느낌이랄까 좀 더 어른의 느낌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약간 애들 뭔가 티격태격하는 네. 것 같은 그걸 그냥 에휴 저 수준 안 맞는 그치. 것들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어른의 느낌. 네, 나는 너희랑 달라 약간 뭐 그런 계속 뭔가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어떤 그 감정적인 그 거리가 네, 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벽을 세워놨고 수리는 그냥 내가 지금 니네랑 같이 가긴 가는데 뭔가 나는 너희랑은 약간 어울릴 수 없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약간 형 내지는 어른의 느낌이 예, 좀 강합니다. 연령대가 다른 느낌. 네. 그리고 저는 뭔가 마치 물론 이제 그 무리들에게서 되게 잔인하게 어떤 처형을 당하고 쫓겨나긴 했는데도 약간 또 한편으로 나는 자기네들 동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따지면 그렇게 아까 말한 막 그 리트리버 공을 에이 귀찮게 왜 저기 공 차버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그 리트리버의 다른 그 개 친구들이 근데 걔도 참 보면 되게 명줄이 길어 걔도 어떻게 또 어찌어찌 흘러가가지고 또 안 죽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돌 위에 서가지고 또 약간 좀 정자 비슷한 거에 이렇게 예, 멍멍 하고 있어. 또 예. 이제 얘들아 우리도 좀 데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기 근데 그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굳이 배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네. 걔네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 인정들이 남아 있다. 그것도 카피바라가 주도해서 따지면은 쟤들도 데리고 가자. 그렇지. 어떻게 또 쟤들 그 매정하게 또 버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걔들 근데 거기서 사실 이제 뱀잡이 술은 약간 반대를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 아 우리도 이미 지금 사람 많은데 뭐 아니 사람 이제 머릿수가 많은데 뭐 저 새끼들까지 태워주냐 이제 이런 거고. 약간 이제 카피바라와 고양이 뭐 다른 친구들 그래도 그 리트리버는 뭘 자기 친구들이었으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없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쟤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동물 친구들로 나오니까는 그 장면이 이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었으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사람으로서. 왜냐면은 그게 모르겠어요. 저 그런 워킹데드 같은 걸 봐서 그런지 그렇지. 워킹데드.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잔혹한 군상극을 보고 있노라면 아니 저 개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검증된 인성이 없는데 쟤들이 나중에 진짜로 마지막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를 다 죽이고 이 배를 탈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동물 친구들처럼 쉽게 구해주기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수리의 선택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들을 태웠지만은 수리가 약간 이제 삐졌는지 아니면 이제 열받았는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길 가련다 하고 그냥 이제 배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죠. 네. 딴 데로 가버렸어. 여기서 나오는 그 개시키들이 리트리버 빼고는 정말 개시키란 말들이 나오는데 이 새끼들 눈치가 없어 되게 짜증나게. 눈치도 없고 밉상에다가 네. 인성도 뭐 견성이라 그래야 되나? 견성. 이 진짜 좀 네. 약간 하위 수준이다. 진짜 바닥이다. 굉장히 비호감스러운 짓만 골라 합니다. 네. 다른 리트리버를 제외한 다른 개 친구들이 특히나 자기한테 그렇게 목숨을 구해준 그 카피바라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구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게 가버리는 게 이거 진짜 이거 나쁜 놈들 아닌가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그 일관되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정도까지 비호감이 아닌데 네. 얘네들만 비호감이거든. 그래서 초반에도 약간 고양이를 괴롭히는 역할이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살려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약간 좀 그리고 거기서도 고양이가 친구들 주려고 열심히 물고기 잡아놨는데 물고기 사냥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걸 걔네가 다 처먹었지. 눈치도 없이 다 먹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뭔가 거기서 고양이의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껏 구해줬더니 약간 아니 그러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약간 아유 씨 죽는 줄 알았나 하면서 여기 먹을 거 있네 막 다 처먹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 새끼들 진짜 별로다 이랬는데 이제 막판에 카피바라가 이제 그 배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배가 그 나무에 걸렸죠.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서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래가지고 고양이는 또 배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고 물에 휩쓸려서 혼자서 이제 다시 또 뭔가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디 또 뭐 유적 같은 데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수리가 여기 있었네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아까 말한 이게 승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외계인들이 UFO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치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애니메이션의 연출은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이제 여지가 있는데 그냥 아니면 단순히 저는 이제 1차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리가 죽는데 죽음을 약간 미적으로 승화시킨 느낌인 건가? 수리의 죽음을 그냥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렇게 뭔가 환상적인 약간 연출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 아니면 저게 정말 액면 그대로 정말 이렇게 하늘로 뭔가 어떤 그러니까 UFO가 끌어올리듯이 진짜 그렇게 어떤 외계인들이 그 수리를 데려간 건가? 뭐 두세 가지 해석의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이상한 조형물에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밑에 보면 바닥에 문양 같은 게 있고 미스터리 서클 같은 게 있어. 네, 문양 같은 게 있고 그다음 하늘에 막 빛이 나면서 그 둘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그 주변에 물방울들도 같이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새가 죽는 거면 고양이가 밑에서 이제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 것 정도로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떠오르는 모습은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뭔가 그 불가사의한 그런 그 뭔가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그냥 보면은 죽음의 승화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진짜 보이는 거 그대로 보면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렇게 뭐 포탈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흡수돼가는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UFO가 수리를 데려갔다면 이제 둘리처럼 뭔가 초능력을 준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고양이는 이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너는 살아라. 하지만 수리는 이제 승천을 한다. 한많은 세상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너는 해방됐다.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리를 보내고 또 고양이가 어찌어찌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 원숭이 무리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 만나고 같이 오랜만에 재회를 했는데 야 큰일 났어 일로 와봐 해서 이게 뭐 따라가보니까 리트리버도 있었고 가보니 예, 이제 그나마 리트리버까지 그 다행히 얘네들 어떻게 안 죽고 잘 살아 있었네 이제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물이 빠지면서 배가 이제 다시 어디 그 나무 같은데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린 그 배 안에 카피바라와 이제 나머지 그 비호감 개시키들이 거기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참 그런 게 그러니까 먼저 개시키들을 먼저 구해줬어. 구했다기보다 걔들이 먼저 내렸죠.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뭔가 그 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애들이 나름대로 이제 처음엔 그래도 이제 그 걔들이 먼저 내리고 이제 카피바라는 혼자 남아서 근데 이제 막 이 나무가 지금 막 부러지락 말락 하고 있어. 그렇죠. 이제 대지가 약해졌으니까는 네. 그 나무가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이제 기울고 네. 떨어지려고 하니까 카피바라가 거기를 딱 점프해가지고 네, 와야 되는데 육지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될랑말랑하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먼저 내린 개새끼들이 같이 이제 그걸 끈을 끌어. 네. 그래서 난 이제 처음으로 그래도 이 새끼들이 도와주네. 그동안 비호감집만 골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도는 좀 이제 그래도 이 밥값을 하는 건가? 좀 살려준 이제 그 값을 하나 이랬는데 이 새끼들이 또 토끼가 지나가니까 생각 없이 또 토끼 다 쫓아가 또 이 지금 이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당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복선이라고 하면 이제 그 초반에도 그 토끼들 쫓았단 말이야 그 개들이. 네. 근데 그 속성을 다시 근데 그 쫓아갈 때가 따로 있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눈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이 새끼들이 눈치가 없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지금 토끼 쫓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 새끼들은 근데 리트리버는 안 그런데 왜 그 새끼들만 그러냐고 대체 이게 일손이 딸리는 상황에 지금 그 세네 마리가 그냥 다 가버리니까 이제 완전 휘청해가지고 이제 네. 배가 진짜 막 떨어지락 말락 하는데 안돼 카피바라 죽으면 안돼 정말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그렇죠. 딴 놈들 다 죽어도 카피바라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른 놈들은 죽어도 카피바라만은 안 된다. 카피바라가 제일 착한데 제일 좋은 놈이었는데 따지면 이 5마리의 그 무리 중에 약간 맏형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항상 양보하고 항상 네.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고 좋게 그렇죠. 해줬기 때문에 네. 감독이 나를 슬프게 하려고 카피바라 죽이는 건가 막 되게 그 음. 상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어찌어찌 잘 끌어서 카피바라가 이 땅으로 네. 뛰어와가지고 다행히 살았다. 네, 안 죽었습니다. 이제 배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개시키들 다시 오지 마라. 그거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4마리가 그렇게 제외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산으로 이제 가보니까 물이 빠지는 바람에 고래가 네. 이제 무태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그 고래가 처음에 고양이도 구해줬고 또 중간에도 한번 그 배가 걸려가지고 못 움직일 때 그것도 이제 고래가 뭐 그걸 알고서 빼준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쳐서 빼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래가 움직여준 덕분에 그렇죠. 그 배가 또 낑긴 게 또 그렇죠. 빠졌었거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4마리 그 동물 친구들도 약간 이 고래가 항상 위기 때마다 네. 우리를 도와줬었는데 얘가 이렇게 근데 너무 큰데 그 4마리가 뭐 용을 쓴다고 주변에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 어떡하지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카피바라가 산 다음에 고양이가 어딘가 멀찍이서 드는 그 소리 혹은 그 고래 느낌을 듣고 고양이 혼자서 갑자기 잽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그 뒤를 이제 나머지 동물들이 쫓아가는데
고향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는 산 위쪽에 이제 고래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거를 네. 가서 이제 눈빛을 맞추면서 거기서 이제 고양이가 고래랑 이렇게 그 뭐랄까 몸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머리를 감정을 부비부비하면서 구르릉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고맙다. 근데 어떡하지? 난 어. 도와줄 수가 없어 하는 눈빛으로 안타깝다. 안타깝게 이렇게 친구들과 그 뒤에 이제 친구들도 뛰어와가지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네 마리가 얘를 어떻게든 구해주고는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거지 하고 뭔가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건가 네.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모든 관객들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데 그 장면이 약간 서글프지만 굉장히 좀 평화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관객들 심정을 대변해 주듯이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하늘이 굉장히 맑고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산에서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아, 예. 그 물을 바라보거든요. 그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같이 옆에서 이제 그 네 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물을 바라보고 그 반사된 데 이제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네, 그 엔딩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관객들은 고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지만 쿠키가 있었다. 네, 쿠키에서 고래가 다시 멀쩡하게 바다로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근데 그 쿠키도 저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쿠키가 약간 좀 고래가 살아서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저 정도로 수위가 올라갔다는 건 다른 종물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 네, 그 마지막 고래가 헤엄치는 장면이 이게 그 후의 얘긴지 그 전의 얘긴지 난 약간 이제 그거 뭐 그 전이면은 그냥 이제 그거를 마치 뭐 그냥 아 고래가 행복하게 살았던 옛날 시절 혹은 아니면 마치 이제 그 수리의 죽음처럼 고래도 죽어서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그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이제 마지 형이 말한 것처럼 그 후에 다시 그게 홍수가 와서 다시 네. 물이 차가지고 다시 그랬다는 건 이제 고래는 뭐 살아서 좋긴 한데 그 우리가 본 네 마리의 동물은 얄짤없이 또 죽었겠지. 그 생각을 하면은 또 네. 고래가 살아서 좋기는 한데 그렇죠. 고양이와 카피바라와 물론 뭐 고래가 살았다고 해도 다른데 이제 뭐 육지에서 그 네 마리의 네. 다른 그 동물 친구들도 살아 있을 수도 있기는 또 어디로 한데 뭐 대피를 짭싸게 해가지고 뭐 네, 살 수도 뭐 있긴 살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의 장면은 뭔가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니까는 이게 진짜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네. 해석이 가능한 진짜로 대단한 애니메이션이 출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저는 그 올해 본 최고의 영화가 미키 세븐틴 그 다음에 그 노스페라투 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 이 세 개가 막상막하다 그 세 개가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완성도랑 별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플로우다. 진짜 플로우가 나에겐 최고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최고라고 느꼈던 게 1회차 때는 그 정도 느낌이 안 들었는데 2회차를 보고 나니까 조금 아까 그 저희가 이제 그 줄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런 동물 친구들이 뭐 이런 일을 겪었다 하고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2회차를 보고 나니까 이게 저는 동물로 안 보이고 그 사람 사람으로 사는 그렇지. 얘기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거대한 홍수, 그다음에 이게 홍수가 지구 자연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외부에 무슨 사건으로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인간사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 중에서도 카피바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고양이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숭이 같은 사람도 강아지 있고, 같은 사람도 예.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좋은 의미로 나는 그들에게 온종을 베풀었는데 그 인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나오는 개들처럼 네. 이 개 무리처럼 진짜로 그냥 자기 좋을 때는 친구처럼 대했다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굉장히 위급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쌩까버리고. 그냥 자기네들 그 흥미를 따라가지고 토끼자 네. 따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살았지만 여기서는 저는 약간 여기 수리가 네.
약간 저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조폭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조폭 세계. 머물다가 그 일반인들 자신의 주먹들. 조폭이 아닌 자신의 그 크루, 자신의 갱들이 아닌 네. 다른 인물들을 도와주다가 일반인들 일반인들을 도와주다가 뭔가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좀 애쓰는 이런 느낌. 그래서 중간에도 일반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그러게. 좀 있었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여기서 나왔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좀 고고하고 위대한 일을 해낸 거는 자신의 생명과 혹은 자신의 그 안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타 동물들을 위해서 희생한 동물은 수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렇네. 그 동물들은 다 어쨌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고양이도 뭐 어쨌든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금씩 돕기는 해도 자신의 몸이 뭐 희생돼 가던가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리가 올라간 거는 진짜로 그 고귀한 이 동물 이 행동에 대한 뭔가 대가로 뭐 진짜 승천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고래 같은 그 종을 보다 보면 고래는 여기서도 최상위의 이제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물도 잘못된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그 외부의 사건, 그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것 같았는데 자신이 원치 않게 어떻게 뭐 산 근처에 있을 때 물이 확 빠져버리니까는 산 네. 위에 고래가 덩그러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또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약간 이 인간 세계에 대한 약간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충분히 그럴 생각이 여지가 있죠. 들면서 여기서 있었던 그 동물들의 각각의 행동들이 그전에는 약간 동물들이 뭐 이럴 수가 있나, 약간 뭐 극 중이니까는 약간 오버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간 세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그 뭐랄까 들어맞는달까. 네. 진짜로 뭐 쓸데없는 이 상황에서도 이거 뭐 하나 더 갖겠다고 반짝이는 거 모으는 인간들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직하게 다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카피바라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약간 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친구들에게 나 잘해주는 이런 뭐 리트리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동물의 조응들을 이렇게 면면히 바라보면은 인간 세계와 상당히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애니메이션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아이부터 어른이 보기까지 느껴지는 지점이 점점 다 다를 각각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 해석도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고, 그 해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신만의 그 삶에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 보니 이거 정말 명작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힐링도 있고 네. 깊이도 있어서 그 동물들의 표정과 이렇게 서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저절로 이제 미소가 지어지는 굉장히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힐링할 수도 있어서 좋지만, 또 그 이외에 그 뒤에 뭔가 좀 비유하는 듯한 이런 그 인간의 삶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단순하게 그냥 동물 친구들의 뭐 그냥 아웅다웅하는 티격태격 생존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어린애들이 보면은 또 그냥 뭐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눈에 띄는 다양한 지점에 맞아요. 그게 많아가지고.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꼬맹이라서 뭐 초딩 때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부모님이 이걸 뭐 블루레이 사놓고 내가 이제 20살, 30살 그 뒤에 이제 한참 더 어른이 됐을 때 각각의 지점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본다 그러면 그 지점마다 느껴지는 바가 상당히 다를 것만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모든 연령층도 아우르면서 모든 미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대단한 애니메이션인 거죠. 대단했다. 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서정적이고, 대부분 물소리, 뭐 새소리,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주거든요.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뭐 파도 소리라던가 바람 소리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저는 제 생애에 그 가장 최고작이라고 뽑는 게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코라는 이코. 그 게임인데 그 게임은 진짜로 바람 소리 뭐 그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는 뭐 발소리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진짜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굉장히 감동에 북받쳐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그런 그 전에 약간 디즈니식의 애니메이션은 뭔가 그런 클라이막스에서 막 음악을 그렇지. 때려 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좀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고 굉장히 담담한 느낌인데 그렇죠. 잔잔하고. 거기서 오는 감동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최고 영화 후보로 꼽는 네. 그런 영화들과도 견줄 정도의. 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약간 뭔가 귀여운 네. 느낌의 그거지만은 그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네. 깊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귀엽게 생긴 검은 고양이가 나오네 한번 봐야지라는 네. 그냥 되게 가볍게 보려는 단순히 그 생각만 생각이었었는데 뿐이었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